안녕하세요. 22년 2월 24일 탑10입니다. 10위는 허경영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군소 정당 소속 후보들의 방송토론회가 열린 22일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토론회 전 불만을 표출하며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허 후보는 또 토론회 시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허 후보는 근로자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근로자들 밤 1시에 근무하나? 라며 여야 후보는 밤 1시에 했나? 똑같이 사먹 냈어. 우리도 사먹 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 근데 뭐야 이게 남 잠도 못 자게 라고 했는데요.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후보가 선관위에서 한 거지 방송국에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달래자 허 후보는 방송국 관계자들 잠 못 자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다 라고 말했습니다. 9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리버풀이 리즈 유나이티드를 완파하면서 6연승을 질주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버풀은 24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즈와의 21-22 시즌 19라운드에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버풀의 대승으로 우승 경쟁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8위는 송영길 등의 제안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성 비례제도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민생기본법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7위는 한성식품입니다. 최근 한성식품 김치공장에서 상한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한성식품은 지난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 및 품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받는 생산 체계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6위는 기준금리 1.25% 동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통화정책방역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금통위는 사상 첫 3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는데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2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 금리 동결은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위는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0만 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득 기준이 높아 월 실수령액 270만 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불가능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4위는 엘든링입니다. 인트라게임즈는 자사의 공식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4게임에서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엘든링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출시 예정인 엘든링은 다크소울 시리즈, 블러드본, 세키로 등 인기 타이틀을 개발한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선보이는 신작 액션 RPG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개발된 맵과 레거시 던전,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제공합니다. 엘든링은 외형뿐 아니라 지니는 무기와 방어구, 마법을 자유롭게 조합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멀티플레이에 더해 다른 플레이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독자적인 비동기 온라인 요소도 지원합니다. 3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라면서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의 주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위는 바이오 허브 선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형 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됐다면서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위는 7세 여아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 치료 중이던 올해 7살, 만으로 5살인 아이가 확진 나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4일 보건당국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A양이 숨졌습니다. A양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되며 이후 경북 예천 자가에서 재택 치료를 받았는데요. A양은 20일부터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양은 복통 및 흉통을 호소하면서 음식 섭취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날 경북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한 차례 더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경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사인은 급성 심근염이었는데요. 당국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